저희가 최근에 이제 이적 소식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이나 맨유 관련해서 이야기가 오늘 영상들이 올라갔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우리 선수들 김민재 선수랑 황의조 선수 관련이에요. 사실 뭐 김민재 선수도 그렇고 황의조 선수도 그렇고 저번 주부터 이적 때문에 좀 시끌시끌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아무래도 뭐 이슈가 꽤 있었습니다. 브라질전이라는 굉장히 대형 이벤트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적서를 조금 더 구체화가 뭐 이제 구체화가 된 건 없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다방면으로 한 번에 종합해서 다루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히나 김민재 선수 관련해서 제가 이제 페네르바체도 올 시즌 한 시즌을 제가 다 중계도 하긴 했고, 그러니까 터키 리그 소식을 제가 좀 받으니까 김민재 선수 관련해서 이제 이적과 관련해서 터키 내 언론들을 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시즌 중에도 나폴리 관련해서 링크들이 있었을 때 혹은 많았죠. 이제 나폴리 말고도 이제 빅리그 관련 그때도 토트넘이 그때부터도 나왔었거든. 근데 생각보다 진하지 않아요. 근데 워낙 뉴스들은 많이 나왔는데 언급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감독도 바뀌었으니까 그게 또 기자회견에서 질문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은 페네르바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김민재의 재활에 대한 공식적인 컨펌을 했습니다. 수술 잘 됐다고 하고. 네, 한국에서 발목 수술 받았고 성공적으로 끝났고 2022년 이제 5월 10일자 기사였어요. 5월 10일자 기사로 이제 재활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좀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전에 이게 이제 컨펌이 난 거였고 이제 페네르바체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네. 조르제 제주스 전 벤피카 감독이 새 사령탑으로 부임을 했는데 제주스 감독이 이 기자회견에서 김민재 선수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수 거취에 대해서는 페네르바체에 좀 머물 것이다. 그러니까 김민재를 콕 집어서 김민재는 머무릅니다. 이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중요 선수들, 핵심 자원들은 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원문을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임 첫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는 어떻게 이끌 건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페네르바체가 외국인 감독이 와가지고 좋은 성적을 최근에 못 내가지고 아무래도 제수 감독에게도 기대하면서도 약간 좀 괜찮나 걱정 어린 마음으로 약간 기자회견이 됐거든요. 이 감독도 사실 보드진이랑 좀 부딪히면서 벤피카에서 나가기도 했었고 그런 리스크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무대를 어쨌든 터키로 또 옮겼으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판을 짜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코어 라인에 대해서 코어 라인 어떻게 둘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야기가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이 관련 질문 한 2개 정도만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새 시즌은 좀 어떤 모습으로 팀이 운영이 될지에 대한 건데 7월 18일 혹은 19일에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플레이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단이 경기력적으로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될 테고 최고의 선수들은 팀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거의 전체 팀 스쿼드를 유지할 것이다. 이제 여기 최고의 선수에는 저는 김민재는 무조건 들어가는 무조건이에요. 제주스 감독 구상 안에는 김민재는 들어가 있는 거 같고 리그 베스트 수비수. 물론 이는 우리가 첫 번째 게임을 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스쿼드적인 통합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훈련 및 경기 일정을 짰는데 우리가 5주 동안에 6번에서 7번 정도의 훈련과 연습 게임을 지금 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아르다 귤러랑 김민재에 대해서 이제 동시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는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반에서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나 페네르바체 경기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선수 다 잘 알고 있다. 김민재 지금 유럽의 모든 좋은 팀이 갖고 싶어하는 선수다. 아르다는 커리어를 막 시작했고 그의 재능을 개발시키도록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에 대해서는 수비진의 중추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 뭐 중추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근데 아르다 귤러가 200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2005년생이면 뭐 엘랑가 이런 선수들보다도 훨씬 어리네. 그런데 주전은 아니에요. 백업으로 나오긴 해요. 이제 출전 시간도 보장해주고 있고 관리도 해주고 있고 이제 부상도 있어가지고 막판에 좀 빠졌는데 이미 막 뮌헨이나 이런 빅 리그가 아니라 빅 클럽에게도 관심을 받아가지고 스카우터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페네르바체에서 빅 클럽 스카우터들이 보는 게 귤러, 김민재, 살라이. 근데 살라이가 올 시즌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김민재, 귤러 쪽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근데 귤러가 거의 우리나라 옛날에 박주영 신드롬 있죠. 그게 2005년 아니었나요? 19세 대회였나? 연령별 대표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귤러. 지금 전국적인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아니, 가비보다도 한 살이 어린 거 아니야? 네. 물론 이제 가비는 지금 굉장히 높은 레벨에서 뛰고 있지만. 근데 귤러도 진짜 그 수준까지 갈 만한 유망주라고 해서 이제 뭉뚱그려서 묶일 정도로 좋은 모습인데 거기에 김민재까지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제주스 감독 입장에서도 수비 코너 무조건 김민재 받고 시작한다. 이렇게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인터뷰를 통해서는 좀 그런 뉘앙스로 일단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이제 김민재
김민재 선수가 지금 어떤 팀이랑 링크가 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앞서서 토트넘 때 지금 이제 다루겠다고 했었던 엘러스디오 골드 쪽의 토트넘. 네. 토트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한 명의 오른발잡이 센터백은 한국 국가대표팀의 김민재다. 김민재는 지난 여름 페네르바체에 합류해서 40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이번 여름 프리미어리그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골드도 소식통 쪽을 이제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재는 계속해서 토트넘에 관심을 받는 선수지만 이적 시장 현 단계에서는 잠재적인 센터백 영입 목록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센터백을 데려오려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김민재만을 원해요.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 김민재 자리라면은 다이어그 로메로 위치에 설 수 있는 건데 로메로는 너무 확고하기도 하고 콘테 감독이 다이어에 대해서도 고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도 김민재 선수가 토트넘과 링크가 정말 진하고 우선순위가 높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김민재가 토트넘 링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전에 한번 링크가 있었는데 이제 뭐 베이징 쪽이랑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무산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으니까. 그 대체로 보면 인용이 좀 많아요. 토트넘 쪽이. 맞아요. 그래서 토트넘은 뭐 링크는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성 자체는 좀 낮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 풋수르 세븐이라는 프랑스 언론 쪽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스타드렌과 김민재의 링크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어요. 이 스타드렌은 지금 스타드렌에 지금 보면 수비수 중에 나이프 아구에르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웨스트햄이랑 링크가 굉장히 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구에르드의 대체자로 스타드렌이 김민재 영입을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김민재 같은 경우는 페네르바체에서 유럽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올 시즌에 페네르바체가 트라브존스포르에 이어서 2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2위로 시즌을 마감한 거에 대한 언급도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드렌이 김민재 영입을 위해서는 페네르바체는 일단 거부할 거다. 페네르바체 쪽에서는 안 보낸다라는 입장일 거고, 근데 김민재 본인의 생각은 유럽에서의 새로운 도전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유혹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리그왕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터키 리그보다는 리그왕이 뭐 UEFA 개수라든지 훨씬 높아요. 네, 뭐 챔피언스 리그나 뭐 유럽 무대를 경험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또 좋은 그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의 노출도 자체도 다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스타드렌이 김민재에게 첫 번째 옵션이 될 것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다른 두 팀을 언급을 합니다. 에버튼 그리고 나폴리. 이 두 팀도 김민재가 유럽에서 보낸 첫 시즌의 퍼포먼스에 충분히 매료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민재 아직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곧 본인의 거취를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스타드렌은 예전에 이재성 선수 이적설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스타드렌이 이재성 거의 뭐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무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리그왕 뭐 갈지 안 갈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리그왕 간 선수들은 대체로 괜찮은 시즌 보냈던 것 같아서 우리 선수들이 뭐 일단 박주영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 남태희도 이제 발랑시엔에 있었고 서정환 감독님도 이제 프랑스에서 뛰었었고. 맞아요. 서정환 감독은 물론 이제 오스트리아 에스빌리트에서 정말 잘했긴 했지만, 그리고 예전에 그 안정환 선수도 FC 매치에 있었잖아요. 네, 안정환 감독도 있었고 이제 정조국 선수도 있었고. 아 그렇죠. 네. 그 옥셰르. 네. 옥셰르에서 뛰었었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사실 뭐 이제 박주영, 상당히 권창훈도 디종에서 너무 잘했고, 황의조가 또 이제 지난 시즌에 이어서 리그왕 쪽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국내 선수들이 괜찮아. 봤을 때 최근의 기억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 진영에 있는 선수들 권창훈, 박주영, 황의조 이 세 명이 어쨌든 리그왕에서는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김민재는 수비수로서 이제 스타드렌 쪽이랑 링크가 나고 있고, 이 칼치오 온라인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쪽입니다. 지금 나폴리랑 링크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 데 라우렌티스 이 나폴리 회장은 지금 쿨리발리랑 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 쿨리발리 쪽에서 그러니까 좀 이런 금전적인 그런 문제를 걸고 넘어지다 보니까 지금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앙 수비수를 물색 중인데, 일단 첫 번째는 브라이튼의 레오 웨스티고르. 이 선수가 이제 그 노르웨이 국가대표거든요. 어제도 이제 경기에 나왔어요. 스웨덴전 나왔는데 굉장히 잘했고 좀 피지컬적으로 상당히 좋은 유형의 센터백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티고르랑 엘라스 베르나의 니콜로 카사레, 여기에 더불어서 페네르바체의 김민재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재가 지금 6월까지 페네르바체랑 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폴리에 만약에 온다면 완전히적 옵션 끼고 임대딜로 합류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 이탈리아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어쨌든 나폴리, 스타드렌, 그리고 이 프랑스 언론 쪽에서 언급한 뭐 에버튼,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토트넘도 링크가 있지만 그렇게 진하진 않고, 그래서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선회를 할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올 시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우리 선수니까 우리가 뭐 더 기사를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뭐 에버튼이라던가 토트넘 어떻게든 링크가 되고 있는 선수가 우리 선수라는 것도 대단하고, 슈페리리그에서 결국에
한 시즌 만에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유럽에 본인 이름을 알리고 있다라는 그 거잖아요. 패널들이 김민재는 터키 리그 수준이 아니다라고 자국 리그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3년이나 계약 기간 남아 있으면은 이적료가 꽤 세다고. 근데 그런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받게끔 김민재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준 게 너무 좀 자랑스럽고. 그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 해외 기사들이 쭉 나오잖아요. 뭐 김민재 어디로 간다, 뭐 간다. 저는 이런 해외 기사인데 한국 선수는 국내 기사에서 먼저 나올 가능성도 그치.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이거는 국내 기자들이 자국 선수에 대해서는 정보가 더 빠를 수 있어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내 쪽에서 나오는 기사들, 그러니까 물론 국내에서도 해외를 인용해서 기사를 쓰는 게 있고 이 단독 소스를 통해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청이 형을 보내자. 아, 류청을 보내야지. 청이 형을 보내자. 일시키자 청이 형. 프랑스 하면 류청이거든요. 그래. 네, 그래서 이러한 국내 기사들이 단독 보도하는 거는 저는 조금 들어볼 만한 그 여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황의조 선수 관련해서도 좀 짤막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보르도는 강등됐고. 최하위로 강등이 됐어요. 근데 황의조는 이번 시즌에도 리그 2자릿수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정말 뭐 전방에서 고군분투를 열심히 해줬는데 이거는 이제 풋 내셔널이라는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며칠 전 이적 의사를 밝힌 보르도의 황의조가 리그왕 여러 클럽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받고 있다가 아니고 갖고 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황의조가 아무래도 이적을 조금 물색 중이다 정도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콜로무아니가 이제 낭트 스트라이커거든요. 아니 직접 봤잖아 콜로무아니. 그때 이제 올림픽 대표팀이랑 프랑스 평가전 할 때 왔었죠. 예. 그래서 콜로무아니가 아무래도 이제 떠나면서 대체자를 낭트가 확실히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낭트라는 구단 자체에서 황의조의 프로필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필요하구나.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득점을 터뜨려줄 수 있는 자원을 필요하고 어쨌든 황의조가 지금 리그왕 낭트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프랑스 연지는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거치가 뭐 김민재 선수는 페네르바체가 챔피언스리그 바로 조별리그 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예선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은 거기서부터 뛰기 때문에 좀 더 천천히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황의조 선수 거치가 좀 빨리 결정이 되면 좋겠네요. 저는 김민재는 페네르바체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저도요. 네. 그리고 지금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았고 올 시즌 통해서 한 단계 저는 더 도약할 수 있다고도 보고 감독도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황의조는 지금 팀이 강등이 됐기 때문에 김민재보다는 저는 이적 가능성이 높다고 보르도 생각합니다. 떠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두 선수도 좀 선택을 잘해서 다음 시즌에도 이제 이런 무대에서 활약하는 걸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네요.